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무더위에도 변함없이 제 소박한 수필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34번째 수필은 밥상의 행복입니다. 60대 이후의 어머니들은 진실로 밥상을 열심히 차려 밥상의 행복을 꾸준하게 지켜오신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식 문화와 배달 문화와 반찬 가게와 집에 가져와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까지 세상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밥상의 진정한 행복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서운해지기도 하는 밥상에 대한 제 이야기입니다. 아침고요 수목원 제 사진을 구경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밥상의 행복. 남편의 직장을 따라 신혼살림을 일광에 차렸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다. 혼자 두 아이를 기르느라 혼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요리책도 보고 아이 하나는 업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강 옆길을 따라 느릿느릿 시장을 다녀왔다. 반찬을 만들어 밥상을 차렸다. 맛있게 먹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나 밥을 준비하는 일은 반복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야만 되는 고된 노동이었다. 가끔은 누군가 대신 밥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밥상의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이 상상조차 못해본 맹장염으로 입원을 했다. 아들이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든 일이었다. 나는 아들 옆을 지켰고 남편과 5살짜리 딸아이는 집에 남겨졌다. 아침이면 머리를 산발한 딸을 데리고 밥을 챙겨 먹지 못한 부수수하고 측은해 보이는 남편이 병원으로 왔다 가는 딸아이를 내 곁에 남겨놓고 직장으로 향했다. 저녁이면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다시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도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퇴원을 하고 내 식구가 밥상에 둘러 앉았을 때 비로소 이게 바로 행복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같이 밥 좀 먹자. 아이들이 커진 이후로 나는 이 말을 잔소리로 들릴 만큼 자주 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남편은 직장으로 바쁘다를 연발하면서 하숙생처럼 들락거릴 뿐 밥상에서 함께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원전 건설이 활발하던 때인지라 술자리가 많은 남편에게도 누누이 말하였다. 저녁밥 같이 먹어주는 남편이 밥일 잘하는 남편보다 더 좋아. 나는 진심이었는데 남편을 빨리 집으로 오게 하려는 술책이라고 옆집 아줌마는 놀려댔다. 생각해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아이들은 늦게 들어오고 남자와 여자가 밥을 함께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하겠는가.
서로를 탐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을 나는 병적으로 좋아했다. 그러던 중 어느 일요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전부를 내 식구가 함께 했다. 내가 행복이라 이름 붙인 가족이 모여 앉아 밥 먹는 일을 밥 먹듯이 먹은 날인 것이다. 행복에 배가 불러 단순해진 나는 욕심을 부렸다. 배가 부르면 눕고 싶어지고 누우면 자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다. 여보, 자기 팔에 나 매달 수 있겠어? 의심쩍은 눈으로 남편을 슬쩍 곁눈질했다. 아내 앞에서는 센 척, 멋진 척하고 싶어지는 게 남자다. 그럼 그 정도야 누워 떡 먹기지? 남편은 팔을 올려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다. 젊은 시절 뒷산에 철봉을 만들어 놓고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하여 만든 근육이라는데 아직은 봐줄만 하다. 본인 스스로 지나치게 자신의 근육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게 흠이지만 말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딸아이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우리를 향해 치켜 세웠다. 온 몸을 뿌리가 깊고 굵은 나무처럼 떡 버티고 선 남편이 팔과 다리에 잔뜩 힘을 주었다. 매달려야 하는 내가 오히려 문제였다. 대입 예비고사를 앞두고 체력 검사를 할 때 철봉에 매달리기를 연습한 적은 있지만 매달려 본 것은 그게 다였다. 아이 둘을 기르고 처녀 때보다 몸이 불어 똥자루만큼 무거운 내가 남편의 팔에 매달리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내가 눈을 꽉 감고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는 데 반해 남편은 오히려 여유만만한 자세였다. 바라보는 아이들도 우리도 깔깔거리는 동안 사진이 찍혔다. 근사한 모습은 아니지만 아침, 점심, 저녁 3번 밥상의 행복을 남겨둔 셈이었다. 사진을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밥상 하면 당연히 친정어머니가 1순위다. 8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자식이 간다고 하면 잔뜩 허리를 구부린 채로 부산하게 움직여 밥상을 차려 놓으셨다. 자식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셨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평생 밥상 차리는 일에 몸을 바치셨던 내 어머니다. 아버지 9남매 형제들과 어머니 6남매 형제들과 자식 7남매가 대문칸이 닳도록 수십 년을 번갈아 드나들어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셨다. 매번 아궁이에 불을 지펴 땀을 비오듯 쏟으시면서도 따스한 밥상을 차리셨다. 밥상 앞에 앉은 사람들 마음에 두툼한 행복을 얹어주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0년도 넘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어머니의 밥상을 떠올리고는 한다. 내 어머니가 떠다 주면 물마저도 달디 달았지.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더 그립다.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놀던 어린 시절 어머니들의 높은 목소리가 울타리를 넘어 느티나무 아래 우리에게로 날아들지 않았던가. 넘어질 것처럼 각자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지 않았던가. 그날의 밤 냄새와 김치 냄새를 기억한다. 어머니 냄새와 아버지 냄새가 어우러진 밥상 앞에 앉으면 세상이 다 이처럼 따뜻하고 단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평화와 사랑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어머니의 밥상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밥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밥상, 화정. 두리번거리는 사람아, 헤매는 사람아, 쫓아다니는 사람아, 마른 가슴 서걱이거든 집으로 걸어가라. 어머니는 오늘도 시장을 몇 바퀴 돌아오셨다. 밥상을 차리신다. 사랑을 뜸들이고 다듬고 데치고 묻혀낸 정성을 밥상에 올리신다. 어머니는 밥이요 반찬이요, 비워질수록 제 모습 드러내는 꽃무늬 접시였다가 둘러 앉을수록 둥그러지는 밥상이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달디 달다. 씁쓸한 가슴에 녹아들어 무뎌진 혓바닥에 닿아서 누구나 단맛이 돌게 하는 밥상. 외면 마라. 어머니는 이미 밥상이셨다. 일광 강가 옆에 살 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외 조카가 갑자기 들른 적이 있었다. 아들아이는 2살이었고 바닷가 시장은 멀었고 그는 직장에 있었다. 반찬거리가 변변치 않았다. 라면을 끓여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은 말씀하셨다. 손님에게는 따뜻한 밥을 해서 손님 대접을 해야 한단다. 어머님이 돌보시기도 했고 아끼시던 외손주였다. 생각해보면 만약 조카가 내 아들이었다면,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아파서 누워 있었다 해도 시장에 다녀왔을 것이고 따스한 밥을 지었을 것이다. 그 일은 마음이 부족했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지방으로 10여 년간을 돌던 우리가 일원동에 입성을 하자 언니와 오빠들은 우리 집에 자주 모여 고스톱을 치셨다. 그동안 떨어져 살았으므로 형제가 반갑고 그리웠던 나는 오빠와 언니들을 위해 밥상을 열심히 차렸다. 봄이나 가을이면 종잣골 텃밭에서 삼겹살을 구워드렸다. 여름철이면 특히 풋고추 된장찌개에 보리밥을 준비했다. 오이 생채를 곁들이기도 했다.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셨다. 그렇다고 나만 형제 자매를 위해 밥상을 차린 것은 아니다. 큰언니 밥상은
언제 찾아들어도 푸짐하고 구수하다. 둘째 언니 밥상은 고향마루에 앉아 밥을 먹는 듯 영락없는 어머니 밥상이다. 셋째 언니 밥상은 맛깔스럽고 정갈하고 그릇들은 품격이 돋보여 대접받는 기분이다. 아르헨티나 언니는 한국에 들어오면 기꺼이 즐겁게 재빠르게 힘들이지 않고 푸짐한 밥상을 뚝딱 차려내신다. 밥상에 모여 앉을 때마다 작은 오빠는 행복한 얼굴로 이 말씀을 하신다. 행복이 별거냐?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게 행복이지. 지금은 어떤가? 아직도 밥상을 잘 차리는가? 즐거워하는가? 그렇지 못하다. 나를 비롯한 여자들은 밥상을 차리는 일에 무게를 두지 않게 되었다. 밥상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시대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는 있다. 다양한 음식점들이 어디를 가나 줄지어 있고 무엇이든 배달이 되는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다. 집에 가져와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일명 밀키트가 널려 있다. 반찬 가게도 많아 모든 주문만 하면 신속하게 배달이 된다. 직접 반찬을 만들어 밥상을 차리는 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세상의 그런 흐름에 휩쓸려 당연히 우리 집도 새끼 밥상을 차리지 않는 날이 꽤 된다. 그럼에도 나이 탓인지 밥상을 차리는 일이 버거워지는 중인데 며칠 전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나이 먹으니 국수나 밀가루 종류가 싫어지네. 누룽지도 싫어지고 밥이 제일 좋아. 뭐라고요? 삼식이도 부족해 밥으로 삼식이 하겠다고요? 그나마 아침에 간단하게 먹던 누룽지도 싫다고요? 직접 만든 누룽지인데 점심에 간단히 먹던 라면이나 칼국수도 싫다고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불 앞에 서서 누룽지를 만들던 내가 떠올랐다. 불끈 화가 치밀었다. 그럼 본인이 한 끼는 밥상 차리세요. 나는 심술이 잔뜩 섞인 울퉁불퉁한 목소리로 툴툴거렸다. 큰 소리를 치면 뭐 하는가? 나는 60을 훌쩍 넘어 70으로 가까워가는 여자다. 밥상을 차리는 일에 반들반들하게 길들여져 있다. 직접 차린 밥상이 제일 맛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결국 주방에 들어가 따스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조림을 해서 한 상 차렸다. 쩝쩝 소리를 내며 맛나게 먹었다. 소리 질렀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늙으스레한 남편이 주눅이 들어 보이기도 하여 나는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따스한 밥 먹고 있는 거네. 고마워.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 흐흐흐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어머니께서도 늘 말씀하시고는 했다. 남편 밥상이나 자식 밥상이나 손님 밥상이 결국 내 밥상이니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다. 100번 지당한 말씀이신데 나는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려나 의문이 든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밥상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젊은이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직 30대임에도 밥상을 차려 손님들을 즐겨 불러 모은다. 따로 사시는 시어머님을 위한 밥상뿐만 아니라 시이모와 시삼촌까지 불러 따스한 밥상을 차려준다. 친정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그녀 집에 들러 밥상을 받는다. 의무감이 아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을 즐거워한다. 셋째 언니네 둘째 며느리다. 그녀가 진심일까 서너 번 의문 부호를 떠올린 적도 있지만 그녀는 변함이 없다. 놀러오세요 라든가 지나가시는 길에 들르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한다. 진심이다. 밥상 차리는 일이 싫어서 누가 집에 온다고 할까봐 걱정인 내가 반성을 하게 만든다. 밥상을 차리는 마음가짐이나 수준으로 보자면 그녀는 국보급이다. 그녀만큼은 아니지만 또 하나 다행한 것은 야생마처럼 자유를 구가하던 딸이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꽤 열심히 밥상을 차려 직접 밥상의 행복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요즘 아기를 기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배달 음식과 외식 음식에 의존하는 편이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마트에 들르거나 인터넷으로 재료를 주문하여 밥상을 차리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밥을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해먹는 밥이 맛있다는 것을 체득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본 사람은 안다. 밥상을 차려본 사람은 더 잘 안다. 오빠의 말씀을 따라 나도 해본다. 행복이 별거냐?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게 행복이지.